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은 어떤 뉴스 속으로 좀 훅 들어가 볼까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요. 예. 두 번의 구속 위기를 모두 모면했죠. 그렇죠. 갑질 폭행 혐의에 이어서 이제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해서도 청구된 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무죄라는 뜻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구속할 필요는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어요. 그렇죠. 그제 밤에 유치장을 빠져나온 이명희 씨는 이제 한시름 놓은 모습이었는데 예. 그 기괴한 고성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달라진 목소리에도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죠. 왜 일할 때 올라올 때 개인 전화 들고 와? 왜 개인 전화 놓고 야? 이거는 일할 때 구속영장 2번 기각되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억울한 거 없으세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앞에 목소리는 그 운전기사한테 소리 지르는 이명희 씨. 네. 뒤에 나온 목소리는 유치장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기자들한테 말하는 목소리. 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른 목소리. 이게 잠이 확 깹니다. 뉴스 듣고 시작부터. 근데 구속영장 기각이 20분만이 아니었죠. 네, 어머니 20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물벼락 갑질 의혹을 받았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경우에는 예. 구속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란 뜻은 아닌데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뜻인데 이것만으로도 혹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거 끝나버릴까 이런 걱정들을 직원들이 하는 거죠. 그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직원들의 허탈함 그게 바로 이 영장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던 촛불 집회는요. 지난달 말에 4차 행사 이후에 지금 열리지 않고 있고요. 예. 직원연대 단체 대화창을 만들면서 여론을 주도했던 그 익명의 관리자도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거든요. 한 2,000명이 카톡방에 모여서 익명으로 직원들끼리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내부 입장차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동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오늘 훅뉴스에서는 불신 지옥 덫에 걸린 대한항공 직원들의 속사정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불신 지옥이라는 덫에 걸린 대한항공 직원들의 속사정.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주의 갑질 부분에만 계속 집중해 왔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뒤에 대한항공 내부의 이야기, 직원들의 분위기 그걸 취재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불신지옥이라고 하셨는데 불신지옥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상황인지 대한항공 직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는 걸 시작해보죠. 예. 목소리는 변주했습니다. 예. 이제 엑스맨이라는 게 존재했었잖아요, 과거에. 이거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고자질하면 자기가 이제 좀 이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한 보고들도 많이 올라간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누가 아군이고 누가 뭐 사측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엑스맨? 네. 동료들 사이에 있으면서 잘못을 고자질하고 분열 일으키고 그런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사측은요. 현재는 그런 엑스맨이 있지도 않고 그런 보고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관행이 남아있다는 게 직원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과거에 있긴 있었다 하는 건 인정하는군요. 네. 그런 규정이요. 지금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엑스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나의 단점을 위로 보고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일부는 보고서를 위로 올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회사는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그러니까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보고받는다 알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되니까 동료들하고 회사 일을 두고 왈가왈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신뢰하는 동료 사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말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도 있다는데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뭐 누가 엿듣기라도 한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이규남 전 위원장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우리는 비행 중에 있거든 모든 게 녹음이 되거든요. 비행이 끝나면 이제 한두 마리 이제 사적인 얘기도 할 거잖아요. 최소한 마지막 2시간은 정비사들이 바로 꺼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모니터하고 있다라는 소문들을 계속 내죠. 실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그러니까 비행 중에 기장, 부기장들 사이의 교신 기록은 뭐 당연히 저장이 되지 안전을 위해서 녹음이 되는 건 맞을 텐데 네. 이 녹음물이 누군가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 새나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을 조종석에서 함께 보내야 하는 조종사들마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같은 조종석 안에 있으면서도요. 그래요. 최근에는 새로운 업무 방식이 적용되면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화도
마음 놓고 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화라면은 내 스마트폰 안에서 SNS, 카톡 뭐 네. 이런 걸로 이야기 나누는 거 그걸 어떻게 들여다봐요? 그건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남이. 그러니까 지난 5월부터 외부에서 대한항공 업무 사이트에 접속하는 거는 예. PC나 스마트폰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에 VPN이라고 하는 가상 사설망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게 회사의 설명인데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가 지정한 프로그램을 깔아둔 채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하거든요. 직원들은. 잠깐만,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회사 밖에서 회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면요. 예, 특정 프로그램이 여기 깔려 있어야 된다. 됩니다. 예. 더군다나 항공사 특성상 세계 각지 그렇죠. 또 비행 중이기도 하고요. 예, 반드시 예. 깔 수밖에 없거든요. 업무를 그러네요. 처리하려면. 불가피한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특정 프로그램을 깔린 채로 내가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되니까 예. 직원들은 개인 메신저 이용도 불안하다 이렇게 아. 말을 하는데요. 한 직원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그렇죠. VPN을 연결을 한번 하는 순간 회사를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서버에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메시지가 이 앱을 사용하는 동안 전화기에 어떠한 정보들은 모니터링 당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깔 때 이제 염려를 하죠. 이 앱을 회사에서 준 이 앱을 사용하는 동안 전화기에 어떤 정보들은 모니터링을 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뜬다. 그러니까 야. 회사가 지정한 앱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이런 염려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럼 실제로 혹시 그게 악용이 돼서 사찰이 된 사례도 있습니까? 일단 회사는 근거 없는 우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의심스러운 정황이 아직까지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예, 예. 하지만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보니까요. IP를 추적해서 접속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조작하기에 따라서는 일부 정보를 빼내는 것 이게 불가능하진 않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앱을 뭐 쓸 수 있죠. 써야 되는 상황이면 써야 되고 아까 전에 조종사들 간의 녹음도 뭐 해야 되죠. 문제는 그 밑에 불신이 짙게 깔려 있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회사 전체가 불신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네,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아, 그래요. 사실은 이 갑질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 사주 일가 전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직원들이 생각보다 잠잠하다. 왜 폭발하지 못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하면서 궁금해했잖아요. 이게 땅콩 회항으로부터는 3년 반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위기가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사측이 가만히 있어도요. 그런데 직원들이 이렇게 불신 속에 분열된 것 이게 원인이 아니라 사실은 결과겠죠. 그렇겠죠. 돌이켜보면요. 대한항공 직원들의 반란은 지난 2000년쯤에도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네, 기존 노동조합 안에 남녀 승무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객실 승무지부가 만들어지면서 예, 예. 이게 노동요건 개선에 적극 나섰던 건데 회사가 당혹해했습니다. 아. 바로 그때 만들어진 게 앞서 말한 엑스맨 제도라는 겁니다. 아, 2000년에 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게 엑스맨 제도? 맞습니다. 당시 객실 승무지부에서 활동했던 대한항공 직원의 말 들어보시죠. 예. 말은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내부 조직 문화를 평가하고 이런 거긴 했지만 누가 회사에 로열티가 없는지 이런 거를 평가하기 위한 거라고 모두 생각을 했었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누가 나를 감시하고 누가 나를 보고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상사가 인사고과 평가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상 회사가 동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셈이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대놓고 노동자 탄압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 조장하는 게 직원 통제에 더 악랄한 수단으로 이용이 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대한항공의 현 주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는 사측이 별달리 직원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뭐 외부 수사가 대한항공에 변화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있긴 했지만 예. 또 번번이 구속영장마저 그렇게 기각된 현실이기도 하고요. 어제 저희가 권영철의 와이뉴스에서도 짚어봤지만 이 한진그룹 일가의 비도덕성이 계속 드러나지만 사법 처리는 또 별개의 문제. 지금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거든요. 네네. 예, 이렇게 되니까 뭐 직원들은 사실상 와 이거 문제는 제기했지만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겠네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설령 총수 일가가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예. 또 경영진에서 일부가 교체된다 하더라도 예. 그 기업 문화 자체가 바뀔 수가 있을까요? 결국 진짜 직장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직원들 스스로가 더 용기를 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 불신의 틀을 깨고 나가야 깨야죠. 된다. 네. 누군가 나가면 서로 따라가면서 이게 좀 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 119의 박점규 활동가의 말입니다. 본인들이 못 깨는 걸 밖에서 깨주나요?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 지금과 같은 좋은 기회고 우리나라에서 어느 기업도 이렇게 주목받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언론이 이렇게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고 정부도 수사에 나서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되거든요. 지금 대한항공 이 사주 일가 때문에 이런 고통 겪고 있지만 직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네. 이 기회에 대한항공 내부의 분위기를 쇄신해서 좋은 전환의 계기로 삼아봐라. 이게 지금 외부의 충고, 전문가들의 충고군요. 맞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예.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상징처럼 돼버린 그 마스크를 벗어던져야 한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거든요. 집회 나올 때 신원이 드러날까 봐 쓰고 나왔던 그 마스크.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집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쓴 거 아니에요? 그렇긴 어쩔 하죠. 수 없이? 맞습니다. 근데 나의 신원이 감춰줄 수는 있겠지만 그 옆에 동료를 알아보지도 못하게 되죠. 예. 힘을 키울 수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 그 단체 카톡방도 익명이고 네. 집회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 그렇죠. 이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긴 하지만 동시에 동력은 약해지는, 네. 조직력은 약해지는 거다. 앞서 2002년 객실 승무지부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먼저 했었던 그 선배가 예. 이제 투쟁에 나선 후배들한테 이런 말을 전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거는 적에게 나를 알리지 않는 도구도 되지만 아군이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행을 나가더라도 그래 우리 같이 갔다 왔지 어저께 봤잖아 우리 집회에서 내 편이었지 하고 든든한 마음들이 안 생겨요. 사람이 적일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벗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거다. 이게 근데 참 아이러니고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게 마스크 벗읍시다, 알을 깹시다라고 얘기하는 이분조차도 아직은 실명으로 인터뷰를 할 용기를 갖지 못하신 거잖아요. 네. 결국 대한항공 안에 그 불신의 늪이라는 게 감이 잡히네요. 오늘 많은 분들이 취재에 응해 주셨지만은 예, 또 예. 대부분 또 저희가 익명으로 저를 음성 변조해서 변조까지. 말씀을 전해드린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예. 아, 우리가 지금 사주일가의 갑질 이야기만 항상 이렇게 보도하면서 들려드렸는데 갑질 문화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불신의 늪. 그 내부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가 김정은 기자가 훅 들어가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결국 마지막 열쇠 직원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용기를 내는 것. 그게 마지막 해법일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잘 돼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중요한 회사, 큰 회사입니다. 거듭나기 위한 해법 하나를 오늘 던져주신 거예요.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풍뉴스였습니다.